네벌 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13회 2020년도 배제고 시험지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fx에서 x로의 역함수가 존재를 할 때 이때 f 인버스 a와 f 인버스 3을 더한 값이 6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 왜 있었을까 봤더니 정의역 2가 따라서 가는 게 없을 거고, 근데 이게 1대1 대응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3까지 연결을 해줘라 라고 얘기해주고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볼까? f 인버스 3은 결국 언제 3이 되니? 즉 얘가 지금 b였다면 이렇게 하면 fb가 3인 것, 즉 3이 되는 거는 얘는 2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 b 값은 2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f 인버스 a가 결국 몇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 찾으세요. 그럼 얘는 뭐야? f 4가 몇이니? 이렇게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럼 f4는 지금 몇이에요? 4였을 때 f4는 결국 2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때 a 값은 2여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6개 있고 1000원짜리는 지폐가 5장, 5000원짜리 지폐는 3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 영상 경우의 수 파트 보면 금액의 가지수 이것도 설명해 줬으니까 거기를 다시 보고 오시면 이때 100원짜리가 지금 6개가 있었고 1000원짜리는 지금 5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5천원짜리가 3장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뭐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1000원짜리 지금 5장을 갖고서 5천원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땐 뭐 하자고 했어? 그럼 이 큰 금액을 작은 돈으로 바꿔줘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럼 5천원짜리 3장은 15,000원이니까 결국 여기에 지금 플러스 15장이 되는, 그러면 일단은 100원짜리는 6개, 그리고 얘는 지금 20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 거라고. 이때 여기서 보면 100원짜리 6개로는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건 동전을 안 바꿔준다면, 그럼 이때 마지막 경우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6개가 있었으면 0개부터 6개를 낼 수 있는 7가지와 같이 대용으로 들어간다면 1000원짜리도 0에서부터 지금 20장을 낼 수 있는 21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곱해주면 될 거고, 단 여기서 0원은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147에서 거기서 지금 빼기 1을 하셨으니까 답은 그럼 결국 146 이렇게 되는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 0,0과 한 정점 a 2, 루트 2를 지나가는 직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y는 2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를 지금 상황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0,0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정점 2, 루트 2라는 점이 있었대요. 그럼 2, 대략 루트 2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지나가는, 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었다고. 그럼 얘가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직선이 있었는데 이 직선 E, y는 2루트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럼 y는 2루트 x는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2루트 x. 그럼 얘가 지금 2루트 x 이거랑 만나는 점을 결국 점 b는 원점이 아니랬으니까 이 원점 얘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얘가 지금 b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고. 그럼 이때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야기는 뭐야? B점의 좌표가 실제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B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일단 이 OB에 대한 직선식이 먼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얘 직선식을 보니까 x값이 2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루트 2만큼 증가했으니까 1차 함수인 기울기를 찾는다면 2분의 루트 2.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루트 2고 거기 상태에서 원점 0,0을 지나간댔으니까 그럼 저 함수식은 y는 2분의 루트 2x구나. 근데 얘와 그 다음에 누구? y는 2루트 xy 교점을 찾는다고 했었으니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써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자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 얘를 제곱해주니까 지금 4분의 2x 제곱이 지금 4x와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뭐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8x가 0이고, 그럼 이때 x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니 이때 x좌표가 0 또는 8인데 원점 아니랬으니까 결국 이때 이 B점의 좌표는 8,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8이 들어간다면 이때 얘는 지금 4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뭘 구해달라고? 이 A, B의 길이 구해달라고. 그럼 이 A점 좌표는 지금 2, 루트 2였고 이 B점의 좌표는 지금 8, 4루트 2였으니까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이용을 할까요? 그럼 이때 2에서 8까지 증가했으니까 얘는 지금 6만큼 증가를 했고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루트 2에서 4루트 2만큼 갔으니까 3루트 2만큼 가겠네요. 그럼 이때 얘가 꼭 피타고라스를 쓰자는 소리겠죠? 그럼 36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3루트 2를 제곱하니까 9, 2, 18. 그럼 여기에다 루트 씌워서 답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네. 그럼 얘는 지금 루트 36과 18을 더하면 54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9, 6에 54니까 3루트 6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는 2x 플러스 3과 gx는 3x 플러스 1에 대해서 1차 함수 hx가 존재를 한다. 근데 f 서클 h가 g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h 사값을 구하세요. 근데 뭐야? f 안에 h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저걸 고제곱대로 쓴다면 좌변은 2hx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게 지금 gx인 3x 플러스 1과 똑같다고. 굳이 hx를 꾸미지 않아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h 사값이니까 그럼 결국 그냥 여기다가 x 대신 4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 h4가 거기에 더하기 3이 4, 3, 12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럼 이 h4가 10이요. 그럼 h4는 5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네. 그럼 얘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끝.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어느 체육대회에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교대로 서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남학생이 여학생의 인원수가 같은 게 아니라 남학생이 좀 더 많잖아.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남학생들 그리고 남학생 이렇게 4명이 있었을 때 여학생이 교대로 쓰려면 결국 여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고. 그러면 결국 뭐야? 첫 번째 남학생들 먼저 줄 세웠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여학생들을 여기에 줄 세워줄 수밖에 없겠네. 그럼 두 번째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럼 4팩토리얼은 24고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그럼 얘는 144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볼게. 6번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7의 그래프와 y는 kx 마이너스 1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래프가 만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항상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때 이 상태에서 시작점이 2,7이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지. 그러면 2, 대략 7이 한 이 정도 있었다고 치자. 그럼 2,7 여기가 시작점인데 거기 상태에서 뭐야? x 앞에 있는 플러스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 거고 루트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게. 그럼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직선을 봤는데 직선 기울기 모르면 뭐한다? 정점이 생길 거다. 그럼 이때 이 정점은 지금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얘를 먼저 찾아놓으면 대충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여기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된대. 그럼 뭐야?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가 양수면 만나겠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만날까 했더니 1,7 여기를 2,7 여기를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 만나시겠죠. 그럼 얘보다 내려가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보다 지금 기울기를 찾겠으니까 그럼 이때 x값이 2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지금 얼마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니까 8만큼 증가했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지금 현재 4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네. 그러면 결국 뭐야? 이때 이 k는 기울기를 말한댔고 그럼 그 기울기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자연수 k가 가지는 최대값은 4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그리고 6개의 평행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근데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야? 이 상태에서 어차피 얘네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댔으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인데 일단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고서 정사각형을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은 우리가 어떻게 돼? 가로선 지금 2개를 먼저 골라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로선도 2개를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 한댔어? 5개의 평행선. 그럼 뭐야? 하나,
가로선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 5개 중에서 지금 2개를 골라줄 거고요.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줄 거라고. 그럼 얘를 곱해주면 이때 직사각형이 되었을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뭐 하겠다? 정사각형을 제외시켜주겠다. 근데 정사각형은 뭐 하는 거니? 정사각형은 일일이 세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한 칸짜리 먼저 세주니까 한 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는 5 곱하기 4에서 한 칸짜리는 20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2칸짜리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자. 그럼 2칸짜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2칸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가로로 지금 4개가 만들어질 거고, 세로로는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4 곱하기 3인 얘는 지금 12개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3칸짜리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3칸짜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이때 3칸짜리는 가로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3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가로로 3개, 거기에 곱하기 세로로는 하나, 그리고 2개 만들어지시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인 6개. 그럼 마지막 뭐이도 있어요. 4칸짜리도 존재했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4칸짜리는 가로로만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결국 4칸짜리, 이거는 결국 2 곱하기 1인 지금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정사각형은 지금 얘가 몇 개가 있어? 얘가 지금 얘랑 더해지면 20. 그러면 얘는 40개 있으니까 여기 빼기 40 이렇게 하겠어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2는 10이고, 그리고 6 컨비네이션 2는 15니까 거기서 빼기 40을 하겠대. 그럼 150에서 40을 빼준 110. 그러면 얘 답은 결국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3루트 x와 y는 x분의 24, 그리고 y는 3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경계를 제외한 내부에 존재하는 점 x, y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이때 단 x, y는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 y가 정수이다라는 건 격자점 좌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격자점 좌표 문제는요, 진짜 모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듯이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점표를 정확하게 찾아주려고.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먼저 보려는데, 선생님 모는 종이처럼 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크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지금 크게 그려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y는 3루트 x래요. 그럼 y는 3루트 x면 결국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었겠네요 라고 해서 3루트 x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y는 x분의 24라는 그래프래요. 그런데 얘는 원점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걸 원점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충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얘가 y는 x분의 24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랬었을 때 이때 또 뭐가 필요해? y는 3인 게 필요하죠. 그럼 대충 y는 3을 한 이 정도로 잡아놓을까요? 그럼 y는 3과 지금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니까 그럼 이때 여기 내부 여기 쪽을 말합니다. 이따가 이제 격자점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에 존재하는 정수점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얘 좌표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3이 되는 건 얘는 1,3이고요. 선생님 얘가 3이 되는 거는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8이었을 때 3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서 하나 더 궁금한 건 여기 일단 여기 점좌표란 말이야. 그럼 얘랑 지금 일단 교점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러면 3루트 x와 그 다음에 x분의 24 얘랑이 교점을 찾다 보니까 그럼 x 루트 x가 결국 8이 될 거고 제곱을 할까요? 그럼 얘는 x 제곱의 곱이 곱하기 x가 결국 8, 8이 64. 그럼 x 세제곱이 64니까 그럼 x는 지금 4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 교점 얘 좌표가 여기 좌표가 지금 4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고 들어갔네. 그럼 여기가 지금 4였었을 때 얘 좌표는 6이요 이렇게까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이제 나머지 뭘 찾을 거라고? 지금 정수점을 찾을 거라고. 정수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포커스는 일단 어디에다 둘 거냐? 얘네가 나머지 다 정수로 나눠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y 값을 좌표로 넣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6이랬으니까 이때 뭐 예를 들어서 4와 5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4였었을 때 이때 x값, 5였었을 때 이때 x값들을 이제 나는 방정식처럼 그냥 생각을 할 거라고.
4였었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눈종이처럼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때 여기 좌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루트 x가 4가 되려면 그러면 이때 루트 x는 3분의 4고 그럼 이때 x는 제곱을 해준 9분의 16이겠죠. 그럼 여기가 선생님 얘가 9분의 16이요 하면 9분의 16은 2보다는 크잖아요. 아 그럼 2란 좌표는 결국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또 5가 되는 것도 찾을 거예요. 그럼 3루트 x가 5가 되었다면 이때 루트 x는 3분의 5이고 제곱을 해주니까 그럼 x는 9분의 25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보다는 작죠. 얘는 2보다 작았고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9분의 25니까 아 결국 지금 2라는 좌표는 여기에 있을 거고 3이라는 애는 대략 여기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때 2, 정수점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3이었을 때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니 정수점이 하나 둘 이렇게 존재를 하겠구나. 이래서 지금 벌써 3개가 있구나 이렇게. 근데 4였을 땐 뭐야?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2개가 더 있어서 일단 5개가 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뭐야? 다시 이 오른쪽 여기 쪽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럼 이번에는 뭐야? x분의 24랑 얘가 5가 되는 값을 찾겠어요. 그럼 이때 x는 5분의 24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24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때 5분의 24는 5보다는 작죠. 5보다는 작아요. 그럼 5가 대략 여기 정도에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또 x분의 24가 이번에는 4인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x가 지금 몇이 되죠? 6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뭐야? 얘는 지금 딱 여기가 6이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얘가 6이었을 때요. 그러면 결국 이때 5라는 건 여기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점 좌표는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6이었을 때 경계선은 제한됐으니까 얘는 제외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지금 정수점은 아래에 4개 그리고 위에 2개 있으니까 총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은 1번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즉 우리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보는데 격자점 문제는 항상 모눈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리시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A, B를 포함한 7명이 동시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다. 근데 모든 좌석에는 번호가 있고 그리고 1, 2, 3이란 번의 좌석만 비어 있대요. 아 그럼 결국 지금 일단 얘기해 주는 게 1번 좌석 비어 있고 2번 좌석 비어 있고 3번 좌석이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앉을 건데 이때 A가 1번 좌석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L 이렇게 먼저 표현해 주실 때 아 그럼 L부터 먼저 구해보자. L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A가 1번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럼 A가 그냥 말 그대로 1번 좌석에 앉자고. 그럼 이때 나머지 학생들 지금 A, B를 포함한 7명이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학생 6명은 여기 2번, 3번 좌석에 앉는 방법을 물어보겠어요. 그럼 얘는 6P, 2요 이렇게 해서 순서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5니까 결국 얘는 지금 30까지 이렇게 하는 게 L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상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야? A, B 중 한 명만 빈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M이요 이렇게 써. 그럼 뭐야? 지금 두 번째 M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때 뭐야? A, B 중 한 명만 앉는댔으니까 그럼 나는 결국 A만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B만 앉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A만 벌써 앉았다면 이때 뭐야? 결국 나머지 지금 A, B를 포함한 7명이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A는 앉고 얘는 앉고 B는 앉지 말고 그럼 나머지 5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먼저 골라주는 O 콤비네이션 E 이렇게 써줘야 될 거고 그때 걔네끼리 여기 1, 2, 3에 이제 니네끼리 순서대로 정확하게 앉아라.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OC는 지금 10이고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얘는 60까지예요 이렇게. 그럼 뭐야? 두 번째는 B만 앉는 경우. 그럼 방금이랑 똑같겠죠. 이번엔 A 앉지 말고 B만 앉아. 그럼 B는 무조건 뽑아놨고 다시 5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먼저 뽑아놓을 거고 그 다음에 니네끼리 줄을 맞춰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6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60까지요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결국 뭐야? 얘네들을 지금 L은 30이 나왔고 M은
120이 나왔는데 이때 L과 M을 뭐하래? 더하래.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더하니까 얘는 150까지요. 해서 답은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y는 절대값 2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1의 치역을 구하면 이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치역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이때는 지금 독특하게 2x 여기에만 절대값이 씌워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외웠던 특수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았을 때와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조건식으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럼 y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지금 이 상태에서 4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될 거고. 그럼 이거의 함수를 그리려고 선생님 벌써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냥 얘를 올릴게요.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일반형으로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4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6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볼게요. 그럼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얘는 2x 플러스 1분의 4x에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얘는 지금 2x 플러스 1분의 4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얘는 2x 플러스 1분의 지금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쁘게만 그리신다면 우리가 치역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야? x가 0보다 작았을 때 그럼 이때 왼쪽 여기 파트에만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얘 점근선 다시 보죠. 근데 얘 점근선이 지금 어디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2분의 1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2분의 1 얘부터 신경 써. 그럼 2분의 1 여기 있을 거고 얘 점근선이 마이너스 4에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y는 여기 있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y절편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 그럼 결국 마이너스를 대략 여기 쪽에 잡아주면 그래프가 이쪽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파트만 그렸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남았구나. 얘만 남을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갖다 지우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 여기 부분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번엔 뭐야? 여기 부분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오른쪽 부분에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때 얘에서의 정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쌤 또 마이너스 2분의 1 잡아놓을 거고 y 정근선은 1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1이요 이렇게 지금 잡아놓는 정근선이 있었는데 이때 y절편도 얘도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면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와. 그리고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이때 얘가 똑같이 0, 마이너스 1 지나가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럼 여기 부분만 남겨놓고 또 지워. 근데 이렇게 지웠더니 선생님 괜히 지웠던 거에 하나가 지금 보이시죠? 뭐가 보여? 아까 여기 상태에서 얘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던 걸 괜히 지웠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의 지금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쪽에 있고 그리고 1보다는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인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치역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0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 4명의 봉사부원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웃한 두 사람은 함께 선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때 봉사부원을 선정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지금 얘네가 지금 10명이 있는 번호별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하나씩 따져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씩. 근데 선생님이 이거의 생각을 조금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면 그냥 결국 봉사 인원수가 봉사활동 하는 애들 그냥 4명이 있었고 그럼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애들 6명이 있었다고. 봉사활동 안 하는 애들이 6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면 이때 그냥 봉사활동 해도 되는 애들 안 해도 되는 애들 얘네가 지금 결국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죠. 그럼 6명을 그냥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개 세울 건데 이 사이사이로 그냥 봉사활동 하는 애들 4명을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여기서 얘네를 순서를 바꾸진 않을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진 않을 거라고.
그럼 얘네는 지금 얘네가 원래 봉사활동 해야 되는 애들을 줄 서는 방법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봉사활동 하는 애들 4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공간에 지금 4개만 선택해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실 컨비네이션사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었을 때 이때 의미가 지금 얘는 결국 계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7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해주세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요. 이렇게 돼서 즉 35가지요. 이렇게 나와서 답은 일단 1번 이렇게 체크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에 이제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4명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들어간 거를 그냥 뭐 x자로 표현할게요. x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얘기는 뭐냐면 1번 학생은 봉사활동 2번 학생은 안 갔고, 3번 학생은 했고, 4번 학생 안 했고, 5번 학생은 한 거고, 6번 학생은 안 했고, 7번 학생은 한 거고, 8번 학생 안 했고, 9번 학생 안 했고, 10번 학생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학생 했고 여기 학생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생각은 1번 학생이 안 한 거, 2번 학생이 한 거. 왜냐면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원래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3번 학생은 안 했고, 4번 학생은 또 안 했고, 5번 학생이 한 거고, 6번 학생이 안 했고, 7번 학생 한 거, 8번 학생 안 한 거, 9번 학생 한 거, 10번 학생이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원래 뒤에 과정 보면 이걸 중복조합이라는 걸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은 그거 갖고 설명을 하기가 학생들한테는 좀 중복조합을 안 쓸 거니까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집합 Z는요 1부터 100까지 있는 거에서 고를 건데 n은 7의 배수 중에서 고르래요. 그럼 뭐야, 또 조건제시법이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 얘를 조건을 깔아줬으니까 이거를 원소의 해법으로 바꿔주겠죠. 그럼 이때 원소의 해법으로 바꿔주면 7 그리고 14 그리고 7, 3, 21, 28 35 그 다음에 42 49 56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다시 70 그리고 77 그리고 84 그 다음에 91 그리고 98 이만큼이 지금 쓰여지겠네. 이렇게 해서 Z라는 애를 다시 표현. 근데 이때 여기서 뭐 한다고 했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 Y 0, 1, 2, 3, 4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구나. 근데 이때 fn이라는 함수를 뭐라고 정해줬냐, fn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하자라고 했어. 그럼 결국 뭐야, 5로 나눈 나머지를 본댔으니까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 14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 얘는 1이고 얘의 나머지는 3, 그럼 얘의 나머지는 지금 0이 되겠죠. 그럼 얘의 나머지는 지금 2, 그럼 이거 다시 여기 나머지는 4, 그럼 얘의 나머지는 다시 1, 얘는 3, 다시 얘는 나머지가 0, 그리고 다시 77로 나누면 나머지가 지금 2, 그리고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3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을 해줬다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내용이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한대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x를 정할 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랬을 때 집합 x, 즉 정의역 함수를 정의를 한대. 그때 xx의 최대값은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함수를 정의해 주는데 어떤 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때 지금 y로 가는 공역, 여기로 가는 함수, 지금 근데 공역이 0, 1, 2, 3, 4 이렇게 5개잖아. 근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얘도 지금 5개만 되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함수 x라는 걸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얘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그럼 결국 0으로 가도 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따지자는 거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지금 찾았던 거 보면 0으로 가도 되는 애들은 지금 0이었던 애, 즉 35와 77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1로 가는 애들은 21 그리고 56 그리고 91 얘 중에 고르면 되고요. 2로 가는 애들은 7 그리고 42 그리고 77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3으로 가는 애들은요, 이때 28, 63,
98 중에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4로 가는 애들은 14 그리고 49 그리고 84 이렇게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에는 이 지금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집어넣어야지만 된다고. 근데 이때 문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xx의 최대값은 라고 했는데 sx가 의미하는 건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본다며.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이 가장 최대값 커지려면 결국 뭐 하자? 가장 큰 놈들만 골라줘야 된다. 얘네만 골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뭐야? 77과 왜 77이 두 번이지? 35 0이 되는 게 70이었네요. 그러니까 70과 그 다음에 77과 그 다음 84 그리고 91 그리고 98 얘네를 지금 다 그리 더하자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결국 420 나오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루트 8x 플러스 4x 더하기 루트 16x 마이너스 4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이라 했었을 때 m제곱 플러스 m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뭐 옛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거를 그래프 갖고 그냥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의미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더하고 있어요. 루트 8 플러스 4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릴 건데 색깔 갖고 구분 지어주려고 얘를 일단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얘의 시작점은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서 선생님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얘의 그래프는 분홍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얘의 시작점은 지금 4죠. 그럼 얘가 지금 4,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결국 왼쪽으로 그리고 플러스니까 위로. 그럼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선생님 보는 행동이 얘의 절대값, x 앞에 있는 절대값과 x 앞에 있는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랑 지금 볼록성이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결국 이때 얘를 더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결국 여기 상태에서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즉 루트 8 플러스 4x와 루트 16 마이너스 4x 얘랑이 지금 더했을 때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왜 최대가 되는지 일단 그림으로 볼 건데 일단 계산을 하니까 8 플러스 4x가 16 마이너스 4x랑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8x가 이때 여기가 지금 8이요 이렇게 될 거니까 x값이 1 그럼 여기 좌표는 1인데 선생님 왜 최대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럼 얘가 일단 1, 여기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루트 12 그럼 얘는 2루트 3이겠죠. 그럼 뭐야 얘랑 지금 여기 상태에서 똑같은 얘랑 더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색깔을 다른 거. 그럼 얘가 지금 더해진다면 여기 상태에서 1이었을 때는 얘네 둘이 더해진 값이 뭐 대략 여기 쪽에 찍혀질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 끝에 거 볼까요? 4였었을 때 얘가 지금 4였다면 노란색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16 더하기 8이니까 루트 24. 근데 얘는 0이죠. 그러면 얘 지금 4,0 얘 지금 0이라는 값과 여기는 지금 루트 24를 더해주면 얘는 결국 여기에 머물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결국 얘를 계산했을 때 루트 24 여기에 머무를 거라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더해진 그래프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랑 더한 그래프가 한꺼번에 이 파란색 그래프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최종 이야기하는 게 최대값은 x가 아까 1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진댔으니까 그럼 2루트 3의 2배가 되는 4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해 줄 거고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가 가장 제일 낮죠? 그러니까 루트 24 즉 x가 4거나 또는 0이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 루트 24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그럼 마지막 m제곱에 플러스 m제곱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4루트 3을 제곱해준 16 곱하기 3인 48과 거기에 플러스 m제곱 얘를 지금 제곱해주니까 24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72요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는 답은 5번이요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화 문제, 모의고사 같은 유형 문제를 잘 안 풀어본 학생들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일단 얘가 gt라는 건 t에 따라서 결국적으로 함수가 다시 결정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준대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끊어주면 gt라는 함수로 먼저 정의를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때 교점이랬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그려볼게요. 절대값 함수라는 그래프도 갖다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절대값 함수라는 그래프는 일단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돼 있으면 위로 올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었고 정근선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최고창 1이니까 오른쪽 위가 아니라 1, 3, 4분면 쪽으로. 그럼 얘가 1, 3, 4분면 쪽으로 그려지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그럼 언제 y좌표는 0이 되겠냐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분의 1이 3인 거고, 그럼 결국 1은 3x 플러스 6이니까 그럼 3x가 마이너스 3분의 5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5요. 그러면 결국 얘가 지금 여기 쪽에서 만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거기서 뭐 했다고?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줬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줬으면 뭐야? 얘 그래프는 이대로 있대 여기가 올라오라고. 근데 얼마만큼? 이 정근선 마이너스 3인 게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절대값 여기서 3, 여기 상태에서 얘만큼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이 전체의 그래프를 그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아래쪽 부분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때 뭐야? 여기서 뭐 하라고 했냐면 y는 t의 교점의 개수래요. 그럼 이때 t의 범위를 안 가르쳐줬는데, 범위로 보니까 t가 0이었었을 때는 교점이 1개야. 근데 t가 0보다 작았을 땐 교점이 없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아까 뭐 한다고? gt라는 함수를 우리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할 거라고. 그럼 첫 번째 t가 0보다 작았었을 땐 교점이 없으니까 0 이렇게 함수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0이었다면 아까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왔어? 이때 여기서 1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얘는 1 이렇게 함수값이 정해진 거고. 그럼 이제 0보다 컸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때 뭐야? 이렇게 했을 때 2개가 되는데 언제까지? 딱 3 이전까지는 2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보다 작았을 때 여기까지는 2개. 그럼 다시 t가 3이었었을 때 상황도 따로 볼 건데, 3이었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된다면 이때 교점이 지금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요 이렇게 지금 정해졌고, 그럼 다시 t가 3보다 큰 상황에서 지금 볼 거야. 3보다 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럼 3보다 큰 상황에서는 계속 2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나눌 필요 없이 t가 3보다 컸을 땐 2개 이렇게까지 일단 해석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황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황에서 보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해줄 거래요. 근데 방정식 g서클 fx는 1에 모든 근의 합이 10이고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이제 합성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g서클 fx, 즉 gfx가 1이 되는 이거에 방향 방정식을 풀재. 근데 여기 상태에서 우리 fx는 모르잖아. 근데 우린 지금 이제 gx를 알았다고. 그럼 g 뭐가 언제 1이야 라고 한다면 gx가 됐던 게 1이 되는 결과물은 여기 1, 여기 1. 그럼 언제야? t가 0이었을 때, 그리고 t가 3이었을 때. 즉 이 문장은 fx가 0이었을 때와 그 다음에 fx가 3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정식이 되었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 이 모든 근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결국 이제 fx 아까 식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본다면 이때 얘에서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이거의 근을 감마와 델타요 이렇게 지금 놓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뭐 한다고? 모든 근의 합이 10이라고.
그러면 이때 뭐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니까 근거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현재 A고요. 그리고 감마 플러스 델타도 지금 얘는 A니까 그럼 이때 모든 근의 합은 결국 2A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2A가 지금 합이 10이 했으니까 얘가 10이요. 그럼 결국 A 값은 일단 5입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찾아냈고요. 두 번째 모든 근의 곱이 18이라 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지금 여기서는 B인데 이때 여기서는 지금 감마와 델타를 곱해준 얘 값이 지금 B-3이죠. 그럼 이때 모든 근의 곱이라는 건 B와 B-3을 얘를 곱해준 이 값이 지금 뭐라고? 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8은 0이 되고 그럼 이때 지금 b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6 또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b가 뭐한데? 양수야는데 그럼 이때 b는 6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 fx식이 다 완성됐죠. fx는요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x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6이요 이렇게 쓰여졌고 최종 뭘 구하래? f4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4를 대입을 해준 16 마이너스 5, 4, 20 거기에 지금 플러스 6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문제에서 이런 조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갖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집합 P는 A, B라는 좌표를 의미할 건데 어떤 좌표나 A는 1에서부터 5 이하까지 그리고 B도 1에서부터 5 이하까지 A, B는 자연수인 점 좌표래요. 그리고 Q는 Y바 Y가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이때 F라는 함수가 P에서 Q를 가는데 이때 FA, B가 지금 뭐라고 되냐 A, B로부터 정의역에 속하는 점에서 이르는 거리 중 최대값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일단 이야기해 주는 게 P점의 좌표를 표현하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점 좌표라며.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점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 먼저 표현하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공간이 조금 넓은 오른쪽 공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하다 보면 이때 여기서 뭐야? A 값은 1 2, 3, 4, 5인 지금 정의역이라고 했고 이때 y값도 지금 1, 2, 3, 4, 5인 지금 정의역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갖고 될 수 있는 점표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점을 빨리빨리 찍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금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는 얘도 격자점 문제랑 비슷하게 일단 그림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하나, 둘 빨리빨리 찍을게요. 이렇게 시험 찍다가 끝나겠어요. 근데 뭐야 해석을 하려면 일단 찍어 놓고서 해석을 해주는 게 편하니까. 자, 다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갈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확인해 보라고 기억에서 알려줬대. F2,1이라는 건 2,1로부터래요. 그럼 2,1이래요. 2,1 여기 점이죠. 얘로부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점 중, 그럼 이때 이 파란색 점들이잖아. 그 중에서 거리 중 가장 최대값을 하겠대. 그럼 뭐야? 결국 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좌표는 결국 얘가 되는 거잖아. 5,5. 그럼 이거의 거리를 결국적으로 FA, B라고 놓겠다. 근데 이때 뭐야?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4만큼 떨어졌어. 그럼 3대 4대 5니까 결국 얘 5 맞구나. 이런 식의 의미였구나. 거리가 가장 먼 거를 의미를 하겠다. 그럼 이제 조금 편하게 들어가 볼까? 그럼 니은에서 말하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A, B 중에서 FA, B는 FB, A라는데 이때 얘네들 관계가 뭐야? Y는 X의 대칭인 함수죠. 그럼 결국 Y는 X의 대칭을 해서 점을 찍는다면 그럼 예를 든다면 여기 있다면 여기 있겠고 그럼 그때 거리의 최대값은 결국 대칭이 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디귿 상황 보겠습니다. A, B가 P에 있고요. 어차피 C, D도 똑같이 P에 있는데 이때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면 이때 FA, B랑 FC, D랑 비교했을 때 얘가 무조건 크냐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때 이 상태에서 A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C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편하게 그냥
5 이렇게 놓을까요? 가장 큰 거. 그리고 b가 1이었고 d도 5였다고 치자. 그럼 f1,1과 f5,5와의 거리를 물어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1,1은 지금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f5,5인데 그럼 얘랑 거리는 지금 이때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발레에서 보면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리을 볼까요? fa, b의 최소값은 2입니다. 그럼 거리가 가장 최대인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결국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a, b가 지금 3,3이었다. a, b가 3,3인 순간이 최소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여기서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 거리가 가장 최대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 길이가 지금 2고 여기 길이도 2니까 결국 얘는 2루트 2가 돼야지. 그럼 최소값은 2가 아니라 2루트 2요. 그러니까 리을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미음 fa, b의 최대값은 4, 루트 2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야? 그럼 이때 가장 최대가 되려면 1,1에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또는 여기 있거나 1,5에 있거나 아니면 5,1 이렇게 지금 내 분면에 있었을 때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거리가 가장 멀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 거리는 4, 그럼 여기가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루트 2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맞는 거는 3개.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격자점을 한번 그려보고서 그 다음에 그림 갖고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책상 위에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지금 카드가 뒤집혀 있는데요. 이 중 카드 한 장을 다시 뽑았었을 때 그때 적힌 수를 P라고 하고 카드를 다시 뒤집어 섞는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은 카드에 PQRS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거래요. 이때 P-Q 그리고 Q-R, R-S, S-P 얘네를 곱해서 0이 안 되게 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얘가 0이 안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우리 명제 배웠던 거 생각하면 P- 즉 P랑 Q랑 같으면 안 되고 Q랑 R이랑도 결국 같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거죠. 이때 지금 방정식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다 0이면 안 되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얘 2고 이때 R도 S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S가 P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경우를 뽑을 건데 그럼 나는 P를 뽑고 그 다음에 Q를 그 다음에 R을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S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상황에서 이제 뭐야? P는요 아무거나 일단 6장을 뽑아도 되는 거니까 6가지요. 그럼 Q는요 P랑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때는 얘는 5가지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 R을 뽑으려고 할 때 이때 이 경우가 선생님 문제 풀어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뭐냐? R은 Q만 피하면 되겠어요. 결국적으로 얘랑 같지 않으니까 S는 아직 안 골랐으니까. 근데 마지막 S를 고르려고 생각할 때 보면 P랑 같은지 P랑 R이랑 같을 때와 P랑 R이랑 다를 때가 S가 고르는 경우의 수가 지금 다르다고. 한번 다시 보면 선생님 이때 경우는 우리 색칠하기 문제처럼 이렇게 가지치기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P랑 같은 경우와 P랑 다른 경우. 왜 나눴는지 생각을 하면 P랑 만약에 R이랑 같았대 그럼 이때 한 가지인데 그럼 P랑 R이랑 같으면 마지막 S를 칠할 때 이때 보면 R도 피해야 되지만 P도 피해야 된단 말이야. R도 P도. 근데 R이랑 만약에 P랑 같았으면 이때 얘는 한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5가지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R이 일단 P랑 다른 걸 선택했대요. 그러면 Q도 피해야 되지만 R도 P도 피하게 4가지 중에 골랐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S는 이번에는 R과 P도 다르니까 얘네 2개를 다 피하는 다시 얘도 4가지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색칠하기 문제처럼 가지치기로 문제를 풀어서 결론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첫 번째 경우는 6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6, 5, 30에 5를 곱하면 150까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 5, 30에 거기에 곱하기 4, 4, 16 그러면 얘를 곱하니까 480까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얘랑 지금 더해주니까 630까지요 이렇게 되는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x는 1, 2, 3, 4고 y는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f2는 3이어야 되고 그럼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x1, x2, x2가 크면 결국적으로 fx2가 더 큽니다. 이거는 증가함수라는 조건이죠.
그럼 증가함수 조건은 우리가 항상 조합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대응관계 그림을 보니까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형태로서 지금 표현을 해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라고 됐냐? 1은 지금 이 상태에서 2가 어디로 간다고? 2가 지금 3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2가 3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정해졌어. 근데 그 다음 조건은 나머지 증가함수잖아. 그럼 이때 F1이라는 애가는 결국 1, 2 얘네 둘 중에 골라줘야 되겠죠. 왜냐면 2보단 작은 데에서 골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컨비네이션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나머지 F3과 F4는 얘네는 4, 5, 6부터 10까지 여기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 그럼 결국 7개 중에서 지금 2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시겠죠. 그럼 이 컨비네이션 1은 2고 그리고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3 이렇게 돼서 6, 7에 42 나오는 답은 42가지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y는 x분의 2의 그래프 위에 한 점 2,1에서 이때 이거의 접선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a, b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지? 그럼 이거를 다시 상황을 보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그래프랑 비교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점근선은 0과 0이었을 때 그때 x분의 2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x분의 1은 얘보다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좌표가 2,1이래요. 그럼 2, 지금 이 상태에서 대략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뭘 그리지? 접선을 그리겠다고. 그럼 얘에서 지금 접선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이때 여기서 얘랑 만나는 이 점을 A, B라고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이때 A, B의 좌표를 구해서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접선을 먼저 구해주셔서 다시 얘랑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접선을 구할 건데 이때 여기 점의 좌표는 지금 2,1이라는 거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럼 접선을 구하려면 뭐 해줘? 일단 이 직선식을 나는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a 놓고서 x-2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놓고서 접선식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결국 x분의 2와 얘가 지금 접한다 했으니까 둘이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 우리는 중근을 가질 조건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ax-2a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x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얘는 ax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이때 얘에서 판별식을 갖다 쓰겠죠. 왜? 접한됐으니까 중근 가져야 돼서.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8 A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네. 그러면 이게 지금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하니까 4A 제곱에 마이너스 4A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8A가 0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4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얘는 지금 2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그럼 이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고 들어갔네. 그럼 이 직선식이 다시 완성이 된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에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직선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a, b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랑 또 x분의 1이랑 이번엔 얘랑 연립을 하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와 x분의 1이 같아요. 이거의 방정식을 풀 거고 그럼 양변은 2x를 곱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인데요. 그럼 얘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였다 생각을 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어요. 그럼 이때 직선 기울기라는 것도 좀 이용을 해볼까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x값이 지금 2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마이너스 1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가 지금 피타고라스가 되니까 얘가 2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루트 5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으면 결국 이때 A, B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거리에 얘가 지금 2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 거리에 2분의 루트 5배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을 이용을 한다면 나는 이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겠다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4이고 알파 베타가 지금 숫자가 2가 되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를 구하는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16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8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8 되겠죠. 그럼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인 것만 챙길 거니까 2루트 2요. 그러면 얘가 뭐야? 2루트 2에 거기에 곱하기 2분의 루트 5를 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니 최종적으로 답은 루트 10이요.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래서 최종 답은 루트 10이요. 이렇게 근과계수의 관계까지 이용을 해서 답을 내실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1, 2, 3, 4에서 fx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해야 된대요. 근데 f서클 f1은 3이고 f서클 f2는 2를 만족시킬 때 이때 3f2랑 2f3이랑 f4를 더해주세요. 그럼 뭐야? 결국 대응관계 표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대응관계를 찾으려고 1, 2, 3, 4에서 지금 1, 2, 3, 4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을 건데 합성까지 했으니까 한 번을 더 쓸까요? 1, 2, 3, 4로 가는 f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1이라는 값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3에서 끝나는데 그럼 얘가 1이 1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이 3으로 가도 결국적으로 이 상태에서 3이 3으로 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럼 결국 지금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1이 2로 가거나 또는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이렇게 보았을 때 아니면 1이 지금 4로 가거나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고. 아까 1, 3은 안 되니까. 그럼 이랬었을 때 이때 다시 최종적으로 3이 가랬으니까 얘가 지금 3으로 가는 경우 얘가 지금 3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두 번째 얘까지 합쳐서 들어갈 건데 그럼 F2의 값이 찾는데 이때 지금 얘는 벌써 뭐야? 2가 3으로 간다는 것까지 알았죠. 그럼 2가 지금 3으로 가. 여기 상황에서는 2가 3으로 가. 그럼 이때는 F3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3이 지금 현재 2로 가야 된대. 근데 이게 지금 성립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러면 결국 나머지 남은 상황은 이 아래쪽 그림 갖고 다시 생각을 하자는 소리네. 그럼 이제 F2로 시작해서 어디서 다시 2가 될 거냐라고 했더니 얘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4가 3으로 갔으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거나 아니면 1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지금 2가 2로 가면 이건 가능할 거고 흰색 갖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2가 1로 갔었으면 이때 지금 얘가 1로 2가 가야 되는데 1은 지금 벌써 어디로 갔어? 4로 갔으니까 이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될 수 있는 그림은 필요 없는 건 빨리 치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될 수 있는 건 2는 2로 갔고 1은 3으로 가야 돼요. 그럼 3이 지금 1로 가고 1이 지금 4로 간 이런 그래프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F라는 함수는 이거였고 그럼 결국 여기서 지금 최종 답을 찾으면 일단 F2 값은 어디로 갔어? 2는 2로 갔단 말이야. 그럼 3F2를 먼저 찾으랬으니까 얘는 6이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F3 값은 어디로 갔어? 라고 하면 F3은 지금 결국 1로 갔죠. 그럼 얘는 1로 갔고 그럼 이 F3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2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F4 값도 찾으래요. 라고 했어. 그럼 4는 어디로 갔다? 3으로 갔다. 그러니까 F4는 3으로 갔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11이구나. 그래서 최종 답은 11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끝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루트 2x 위에 점 두 점 a, b와 y는 루트 2x-4 위에 한 점 c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각형 OABC는 평행사변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 A의 X좌표가 2였을 때 이때 O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보려고 그림을 먼저 그려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의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루트 2x를 했으니까 뭐 대략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루트 2x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뭐야? 루트 2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만큼 평행이동해서 쟤랑 만나진 않고 평행이동한 걸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지금 루트 2x-4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상태에서 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점 C가 있대.
여기에 A, B가 있고. 근데 이때 A의 좌표가 X가 2였대. 그럼 얘가 지금 2,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2,2인 여기 쪽에 지금 점좌표가 A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OABC가 지금 무슨 도형이라고 했냐면 평행사 변형이래. 그러면 이때 OA 이렇게 연결이 된 얘 그리고 나머지 BC가 있는데 B는 결국 여기 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고 C라는 점도 여기 어딘가에 지금 존재를 해서 이때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면 얘랑 평행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평행선으로 그려지는 BC 이런 식의 평행사 변형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럼 평행사 변형이 되었는데 이때 이거에서 이제 좌표 갖고 확인을 한다면 우리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은 대각선의 교점이 즉 두 점의 중점이랑 똑같아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얘가 0,0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잡혀졌을 때 이 삼각형과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내가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얘랑 합동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거리가 지금 이만큼 갔으니까 얘 거리도 지금 이만큼 갈 거고 여기 거리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얘 거리도 지금 이만큼 갈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얘의 좌표를 필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얘 좌표를 미수로 놓고서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근데 무리함수잖아. 그래서 나는 이 B점의 좌표를 Y 좌표를 A 이렇게 놓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루트 2x가 A가 되는 거니까 그럼 2x는 A 제곱이고 그럼 여기는 2분의 A 제곱이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표현함으로써 C점의 좌표를 이 2와 이 2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X좌표는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수 있고 Y좌표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A 마이너스 2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써먹은 단서가 뭐가 있어요? 이 C점이 지금 이제 이식 루트 2x-4 이 위에 있는 점이요 라는 단서를 안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를 뭐야? 여기 좌표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A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y 대신 a-2 대입할 거고 결국 루트 지금 2에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자. 양변을 제곱해주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그럼 2는 얘랑 약분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12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a제곱 없어질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6이요. 그럼 a 값이 지금 결국 4였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시겠죠. 그럼 마지막 뭘 구해달랬어? 넓이 구해달랬으니까 이제 a 값 구한 4를 다시 좌표에다 집어넣으면 이때 지금 C점의 좌표는 A 대신 지금 4가 들어가면 2분의 16 마이너스 2, 4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돼서 결국 지금 C의 좌표가 몇 몇이야? 8이니까 6,2여 이렇게 지금 잡혀질 거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B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니까 4 집어넣대 그럼 16에서 2로 나눠주니까 8, A여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겠다. 8, 지금 4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좌표 표면에서 잘 보면 A점 좌표가 지금 2,2였단 말이야. A점 좌표가. 근데 지금 C점의 좌표도 6,2잖아. 그럼 C점의 좌표가 6,2면 얘는 결국 X축의 평행한 선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지금 B점의 좌표가 8,4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행사 변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번 구하시면 되니까 이때 여기 밑변 길이가 4고 이때 여기서부터 얘 높이가 지금 2가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2에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인데 걔가 2개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최종 넓이는 8이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해주는 거는 결국 이 상태에서 좌표를 잡아서 그냥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근데 평행사 변형이 되었던 조건에서 우리가 중점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줘서 얘가 꼭 들어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는 y는 루트 x 플러스 12와 그리고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n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요 라고 있어요. 또 만나는 교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그래프의 그려서 우리는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지금 보니까 무리함수 그래프는 지금 얘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12,0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0 여기 상태에서 얘를 시작점으로 써.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상태에서 움직이는 얘가 움직여지는데 얘는 지금 뭐야? n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x가 n보다 절대값이니까 n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와 n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로 따로따로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작았을 땐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니까 결국 얘는 지금 y는 n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2x 마이너스 n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때 얘는 결국 n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더니 얘네 둘은 둘 다 지금 n, n을 지금 지난다고. 그럼 이 n, n이라는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 n, n은 결국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 y는 x라는 여기에 지금 꺾이는 점이 있어서 이때 얘 그래프는 어차피 n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2x요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여기가 n, n으로서 얘 그래프가 지금 움직이면서 결국 얘가 지금 2x 기울기가 2인짜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잡으면 여기 있었다면 n, n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상태에서 얘 기울기는 1인데 얘 기울기는 2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얘가 점점점 따라간다면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까 했더니 여기 딱 이 교점 얘랑 만나는 순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는 왼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까지 올 거냐 이렇게 지금 점점점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 점을 지나갔었을 때 그럼 이 점 조금 두껍게 그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2로서 된다면 아 이때도 지금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이 되겠네요 라고 해서 아 얘 값과 n 값이 지금 얘 사이에 있었을 때 이때 n 값이 얘와 얘 사이에 있었으면 일단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대. 근데 그 다음 상황은 보니까 이쪽 아래쪽도 좀 상황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아래쪽에다가 좀 한번 그려볼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아래쪽 상황을 보려고 선을 다시 좀 이번에 아래쪽이 좀 길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마이너스 12,0에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아까 지금 y는 n, x 이거를 지금 지나갔었을 때 이때 얘 상황에서 얘가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때 커트라인은 뭐야? 얘랑 접하는 순간 선생님 그림이 너무 못 그렸는데 얘는 지금 접하는 순간 이 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때도 결국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상황부터 볼게요. 그럼 이때는 결국 필요한 건 얘는 지금 이 교점이 필요하겠죠. 근데 누구랑 교점? y는 x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 루트 x 플러스 12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루트 x 플러스 12와 그 다음에 x 얘와의 교점을 찾겠다고. 그러면 x 플러스 12는 x제곱이요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그럼 이때 x는 지금 4 또는 마이너스 3이요. 근데 이때 x좌표는 양수니까 아 그럼 여기 안 돼서 여긴 4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0이었잖아. 그럼 이때 이 상황은 뭐야? 첫 번째 이 상황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았었을 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정수가 지금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여기가 두 번째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여기 점을 지나가는 순간 즉 마이너스 12,0을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2,0을 지나가요. 누가 이번에는 이 직선이 즉 얘 n, n이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바로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직선 2x-n이
마이너스 12,0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그럼 0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n이고 그럼 이때 n 값은 마이너스 24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4 근데 이 순간에서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그러면 이때 n 값은 일단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왜? 왼쪽으로 갈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해야 돼? 접하는 순간 생각해 줘야겠죠. 그럼 어떤 직선 2x-n과 루트 x 플러스 12가 접하는 순간을 구할 거고 그럼 또다시 제곱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n제곱이 x 플러스 12요. 그러면 4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고 그럼 이때 얘에서 판별식을 쓰다 보니 얘의 제곱이니까 16n제곱 플러스 8n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면 16에 n제곱 마이너스 12여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되는 접하는 순간을 찾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산하니까 16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 마이너스 16n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16 곱하기 12니까 결국 얘가 지금 몇이 나오죠? 16 곱하기 12 그럼 6이 12, 2, 1은 2, 3 6, 1은 6, 2 그러면 얘는 지금 192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0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결국 8n이 마이너스 193이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8분의 193인데 이때 지금 이 193을 지금 8로 한번 나눠보니까 8이 16 그러면 33이니까 8, 4, 32 그럼 얘는 마이너스 8과 24와 8과 8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와 8분의 1보다는 커야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뭐야?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정수는 지금 0, 1, 2, 3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정수는 뭐가 있어? 얘 같다 표시이겠으니까 마이너스 24 여기에서 한 개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 얘는 지금 총 몇 개?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줬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찾아주는 거냐? 이 n, 여기에서 꺾이는 이 점을 갖고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그럼 조건식 함수로 되어 있죠. X가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땐 얘가 이렇게 쓰여졌대요. 근데 절대값이 있어도 벌써 4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이 함수를 벌써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이 범위 내에선. 그리고 x가 4보다 컸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2차 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대요. 근데 이때 이거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벌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에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걸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대1 대응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뭐 한다고? 어떤 지금 4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왼쪽 그래프는 벌써 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때 뭐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여기 좌표에서는 2 플러스 4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지금 A여 이렇게 지금 여기 좌표는 Y좌표가 A고 4,A여 이렇게 지금 잡혀지겠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뭐야? 얘는 지금 꼭지점이 4이면서 그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지 이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4에서 근데 얘가 벌써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그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에서 대응까지 되려면 얘는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그래프가 벌써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니까 B값은 음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캐치와 그 다음에 얘에서 오는 좌표는 4, 지금 C니까 이때 A와 C가 같아야 돼요 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A랑 C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음수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나머지 읽다 보면 fx랑 f 인버스 x랑 같을 때
즉 fx와 f 인버스 x 역함수야 교점이 이거의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때 여기서 f2는 2이고 f8은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뭐 이건 왜 알려줬을까? 일단 AC 값 그리고 B 값 먼저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면 f2는요. 당연히 여기 쪽에서 오는 왼쪽 파트겠죠. 그럼 위에 쪽 식에다 대입을 해라. 그러면 f2 값은 위에 쪽에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a 얘 값이 2여야 됩니다. 그럼 이때 a 값은 1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이 1이라는 걸 알므로써 선생님 c 값도 1이에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f8은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8이에요. 그러면 f8 즉 아래쪽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8을 대입하면 4, 4, 16b 플러스 c는 1이랬으니까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27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때 16b가 마이너스 28이니까 그럼 이때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겠네.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정확하게 다 만들어줬구나.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a, b를 일단 구해달라는 게 아니었을까? 여기를 지금 정확하게 좀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지금 얘는 a 값이 지금 몇이라고? 1이었댔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랬고 그리고 c 값은 1이었다. 여기까지 아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봅시다. 그러면 이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에서 또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fx와 f 인버스 x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는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거는 언제 이렇게 찾냐면 증가함수일 때 즉 fx가 증가할 때만 이렇게 찾아주는 게 실제로 원래 행동이거든요. 그럼 그래프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 그래프를 아래쪽에다 좀 이쁘게 더 그릴래. 그러면 좀 내려서 좌표평면을 학생들이 좀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벌써 어차피 4에서 끊어진 됐으니까 4라는 걸 기준으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대충 3 여기 상태에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4였을 땐 4였을 땐 1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1인데에서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그려질 거라고 4,1에서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지금 뭐야? 이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 그래프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역함수와의 교점 y는 x에 대칭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x에 대칭을 해서 들어간다면 y는 x에 대칭해서 들어간다면 얘에서 지금 그래프는 이 4,1이라는 애가 1,4 여기 쪽에서 여기 쪽에 지금 찍혀질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0,3 있던 여기는 지금 여기서 0,3이었으니까 3,0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으로 얘에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질 거고 여기 상태에선 이렇게 곡선이 그려질 거라고. 그럼 이때 뭐야? 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니까 얘랑 여기 쪽에서 또 만날 거고 얘가 이렇게 쭉 증가하면 여기 쪽에서 만날 거라고. 그럼 교점이 지금 몇 개나 있다? 1개, 2개,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즉 어떤 경우에서 지금 이 함수가 fx가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에서는 결국 y는 x 이거 말고도 또 교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때 이 교점 나머지 여기 있는 이 교점과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결국 이야기 하나는 더 얘기하다 보면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찾아줘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이걸 찾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해볼까요? 두 가지가 있었죠. fx랑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fx와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런데 fx 계산하기 쉬운 건 이 위에 쪽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이거와 그 다음 y는 xy 교점을 먼저 찾아주겠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x요. 그러면 3x가
6이고 이때 x는 2여. 그럼 이때 여기 좌표가 2,2였어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f-x 이렇게 된다면 이때 여기 쪽 교점을 찾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가 만나는 걸 찾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얘가 지금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x요. 그럼 마이너스 x가 6이고 그럼 결국 x는 마이너스 6이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6이라고. 그런데 얘랑 어차피 y는 x의 대칭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6,-6이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야기하는 내용 뭐죠?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래요. 근데 그때 이 실근은 x 좌표들만 말하는 거니까 6, 2,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6과 2와 6이고 그거의 최종적인 건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이때 66에 36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36 이렇게 해주니까 얘 답은 결국 76이어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신다고. 이때 이야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소함수라면 역함수는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A, B는 이웃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A가 맨 앞에는 서지 않고 그리고 C가 맨 뒤에는 서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A,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 C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 이렇게 3명이 더 있는데 이때 A, B는 일단 이웃해야 된댔으니까 묻고 시작을 해주겠죠. 근데 조건이 더 많아. A가 맨 앞에 서지 않고 C가 맨 뒤에 서는 방법의 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묶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조건을 따로따로 나눠주실래요. 그럼 이때 저 묶여져 있는 A, B가 앞에 서 있는 경우 이렇게 먼저 따지고 들어가자고. 그럼 A, B가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여기서 뭐 하는데? A가 맨 앞에 서지는 않아야 된대. 그러면 결국 얘네는 B, A 이렇게 순으로 무조건 서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명이 더 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C가 맨 뒤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럼 여기 제자리부터 잡아주면 C가 안 쓰면 나머지 3명 중에 하나가 쓰면 되는 거니까 3가지.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3가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3명이 줄 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그럼 여기에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6, 3, 18이요. 이렇게 해서 18가지 이렇게 두 번.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럼 C라는 애를 주체로 놓자고. C. 그럼 C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자고. 왜? 그럼 이 제일 뒤에 경우를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럼 C가 제일 앞에 있어. 그럼 이때 하나, 둘, 셋, 넷을 안 칠 거야. 왜? A, B는 어차피 묶어서 생각할 거랬으니까. 그럼 이때는 C가 제일 앞에 있으면 나머지 전제 조건 생각할 거 없죠. A 맨 앞에 벌써 안 섰고 C도 맨 뒤에 안 섰고. 그럼 이때 이 경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얘네 4명이 일단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하겠죠. 그럼 이 4명이 줄 서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한댔으니까 4팩토리얼에서 거기에 지금 그 다음에 뭘 생각해 줘야 될까? 아, 이때 A, B 얘네 둘이 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럼 4팩토리얼은 24에 거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은 2니까 아 얘는 48가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가 또 나왔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이번엔 뭐야? A, B 묶음과 C 얘네가 앞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앞에 서는 경우요 라고 생각하시고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A, B, C를 제외한 나머지가 앞에 서는데 그럼 이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네를 제외한 그럼 여기는 3가지요 이렇게 먼저 들어가겠지. 거기에 곱하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A는 일단 맨 앞에 안 섰으니까 이제 이 조건은 버려졌고 그럼 C가 맨 뒤에 서지 않아야 된댔으니까 여기에 또 C가 쓰면 안 된대. 그럼 여기에 C를 제외한 거니까 결국 여기도 지금 4명 중에서 지금 4가지 중에서 C를 제외한 거니까 3가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3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요게 3개가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요. 근데 여기서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이번에 A, B 묶음 얘네들 또 줄 바꾸는 거 생각할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9고 얘는 6이고 얘는 2니까 그럼 6이 12에 9를 곱해준 108가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최종 이것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다 더해서 쓴다면 답은 174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배제고 시험지를 문제를 풀어봤고요. 배제고 시험지 은근히 시간 되게 많이 걸리고요.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힘들었고 학생들도 힘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고민해 볼 거. 또 학생들 별표 쳤을 때 별표 다시 봐야 될 문제는 웬만하면 21번과 22번 이거는 꼭 다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 시험 전까지 아직 14, 15회 남았거든요. 그거 열심히 더 올려볼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구독!